3D로 완고해가지고 저기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아, 2D 예. 저희가 건너드리면은 예. 3D로 완전히 물량 산출해가지고 좀 해줄 수가 있나. 전원 설계하고 나서 그 외에 물량까지 하는 거죠. 전환 설계는 어떤 업체가 제대로 해서 넘어와야지 이쪽에서 이제 레비큐라는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로 뽑는 거예요. 모델은 설계사 쪽 혹은 시공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착공 단계 때 내역을 만든다, 실행 내역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전환 설계 외주 용역을 주거든요. CC 설계 도면을 갖고서. 그러니까 그 단계를 한번 거쳐야지 이게. 예. 근데 무작정 또 모델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왜 여기에 견적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쓴 모델이어야지 레비큐에 넘어와도 뭐 누락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오류가 없지. 그냥 설계사 임의대로 그냥 3D로 변경한 거면요, 일로 또 와서 못 써요. 그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자동이든 연동이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는 어느 정도 이제 견적을 고려해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견적 베이스의 라이브러리를 써서 모델링을 해야 되고, 예, 그 견적 쪽은 자기네 코드라든지 그 규격이라든지 내역 체계, 단위 이런 것들을 설계 쪽에다가 정보를 걔네가 그걸 신경 안 쓰더라도 그냥 걔네가 설계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정보로 이렇게 태울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돼요, 미리. 안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자동이 안 되고 수작업이 꼭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견적의 문제점이 적산하는 것도 수작업, 그 다음에 적산한 다음에 단가 입력하는 것도 시공사에서 실행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자동이 빔을 한다고 하면 다 자동화 되는지 아시는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약속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다 수작업으로 된다 보시면 돼요. 전환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캐드에서 이제 3차원 설계를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방금 전환 설계, 저희가 레비큐를 사시는 고객분들 중에 반응이 있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 전환 설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에는 전환 설계를 해서 빔에서 다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효율이 본 게 시공간섭 체크. 그래서 중간에 뭐 사실은 뭐 보에 뭐 설계 파이프 하나 딱 관통되는 걸 잡아주니까 마치 시공 요소를 미리 잡았다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활용들이 이런 식의 어떤 스파타기 이루어지는데 견적빔을 하는 활용을 이제 고민들을 하는 단계예요. 발주처에다 냈더니 그거 파이프 그거 우리 기공 빔 아니어도 경험치로 그 설계업자들이 다 알아서 슬리브를 붙든지 이렇게 꺾어서 하는데 그걸 왜 돈 들여서 빔으로 잡냐고. 그러니까 또 다른 식의 이제 또 활용을 또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비용, 저희가 이제 견적빔에 대한 그 수요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원 설계만 하고 납품하는 수준에서 이제 용역업체들이 설계사들이 멈추었는데 이젠 저희 같은 솔루션을 이용을 하든지 어쨌든 견적에 관련된 산출물까지 뽑아서 내는 거를. 근데 그걸 이제 기존보다는 좀 더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예, 아직. 그렇게 많지는 거기까지 이렇게 해주는 예, 근데 지금이 워낙 경기들이 안 좋아서 전환설계 업체들이 이제 용역 케이스로 이제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 전에는 그냥 이 빔큐 같은 솔루션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저거하고 같이 해서 발주처에다 납품하면은 그만큼 빔에 대한 평가가 더 높겠다라는 거를 완전 자연스럽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요. 예. 왜 빔으로 하게 되면 성과물의 그 포맷이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발주처는 항상 그 받던 내역 양식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 근데 왜 공정별 집계표 1위 대가 1위 대가 목록,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 수량 및 물량 산출서, 건축 구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그 문제가 빔에서는 모델링을 해놓으면 그 3차원 자체가 물량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수량 및 물량 산출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엑셀로 이렇게 개념도를 그리잖아요. 어떤 실에 대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 단위로.
근데 그 베이스가 안 맞잖아요. 빔 모델로 하면 예를 들어서 곡선의 공간이다. 이 공간에 대한 그 면적에 대한 수량 산출도 박스. 네. 네. 그래요. 네, 저도 예전에 그 시민체육공원 경기장이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근데 그 수량 산출술을 봤는데 건축 쪽의 실들이 죄다 다 다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실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결국 빔을 했는데도 내역서에 맞추려고 하면은 왜곡을 해야 되는. 그때 왜 2D로 이제 적산하는 업체도 있었고 저희는 빔 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수량을 뽑다 보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정확한 물량이 있어도 발주처가 안 받아주거든요. 포맷이 안 맞으니까. 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직접 보여드렸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도화 인지는 이게 사례잖아요. 여기에서 실제로 CM으로 이걸 하는 건데 요 빔 베이스로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공사비 내역서하고 수량 산출서하고 산출물을 제공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질문 나온 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수량 보통 기존의 프로세스에는 실별 수량 산출 조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게 출력이 되느냐? 사실 안 돼. 빔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캐드에서는 기존에 이제 캐드 도면 불러서 가운데만 클릭하면 이제 테두리 잡아가지고 하는 뭐 추출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실병 수량들을 기존에는 잘 뽑았어요. 근데 빔 방식은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공조별 집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별 집계를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조닝이라는 기능이 있긴 있어요. 무슨 기능이요? 조닝이라고요. 저희 개체를 매일 안방 개체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방이라고 입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안방으로 여기 왼쪽에 보면 트리가 있죠. 여기에 안방이라는 폴더가 생겨요. 그리고 얘가 엑셀로 내보내지면 안방이라는 열이 생겨요. 그럼 소트를 하면 안방에 대한 집계들이 나오거든요. 걔를 이렇게 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어에다가는 그렇게 해서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기존 양식이 안 맞을 수밖에요. 사람들은 기존 양식에 딱 틀이 박혀 있는데. 근데 이게 더 정확하거든요. 사실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엑셀 안방 엑셀이면 안방은 거의 100, 한 산출 근거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사출공가 나오는 거죠. 근데 기존 포맷이랑은 안 맞다 이거죠. 저게 뭐냐면 저게 가설공사도 저기도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메스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보통 이제 외피 면적에 의해서 이제 강간비계나 이런 가설 수량들 구하잖아요. 얘도 모델링이 돼서 그 외피 면적을 자동으로 가져오거든요. 걔를 강간비계에다가 가설 수량 나와요. 또 실마다 실별 메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거 턱 같은 데다가 칠하는 페인트 수량 그걸 또 거기다 모델링하기 힘든데 메스로 잡아서 그 면 수량 잡아서 이 턱 페인트 수량까지도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기는 내요. 근데 좀 어렵지만은 실별 수량이 나와요. 자동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빔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자동 물량이나 연동 물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도화 고객 입장에서는 어디 눈에 익숙해 있냐면은 이건 처음 보는 거고 기존에 수십 번 보던 양식하고는 수량은 얼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 이런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서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려면 프로그램을 고치면 소트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긴 해요. 개발자 한 10명 붙이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개발사에서 이것 때문에 아직 그렇게 투입 못하거든요. 왜냐면 고객은 이거보다는 좀 다른 것도 또 원하는 게 또 많으니까. 이 문제는 이제 빔이 기존 패러다임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견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비 쪽에 가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 쓰던 방식이 있어요. 2D CAD 도면 받아서 친환경 시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그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빔 모델이 있으면 그걸 변환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과값이랑 기존 방식대로 한 결과값이랑 차이가 없거나 뭐 더 나가서 빔이 더 정확한 더라고 하더라도 이쪽 CAD 방식으로 지금은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구조 해석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고요. 그럼 엔지니어링 분야 쪽도 해석도 해석도 이 비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해석 해석된 걸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왜 모델링을 할 때 견적용의 라이브러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빗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건축 구조 MEP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서 모델링만 제대로 하면 해석 프로그램으로도 바로 이렇게 호환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석에 마이다스를 쓰죠. 근데 그 마이다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 빔 모델을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는데 뭔가 좀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구조 쪽도 그런 문제가 있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구조 어떤 프로젝트에서 구조 업무도 중요했고 견적 업무도 중요했는데 시공사가 주관이었고 근데 이걸 원래는 견적 업체에서 진행을 했대요, 빔으로. 근데 BI 그 견적 업체는 견적을 위해서 모델을 진짜 매스 기능인가로 해서 수량 산출은 다 될 수 있도록 내부 매스로 해서 다 했는데 모델은 있잖아요. 3D 모델은 있는데 막상 구조회사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구조 모델로 변환을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견적 업체한테 니네 뭐 한 거냐라고까지 가서 그 업체는 제가 지금 다 말을 안 하는데 예,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그 설계 모델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가 처음에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같지 않아 이런 이퀄이 아니다 이게 뜨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데이터가 끊기면은 자동화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다시 자동화 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예 예전에 2D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딜 가나 강의를 하다가 항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빔이라는 게 특화 빔이냐 일반 빔이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특화 쪽에 치우쳐야 된다라고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빔 우리는 이게 3년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관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막상 이제 저희가 뭘 했냐면 지금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빔을 한 게 사실은 이제 저희 함남 실장님은 뭐 보셨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수량 원가 공정까지 해서 이런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터널을 레빗으로 설계하는 게 나라 예산, 국토부 예산 받아서 한 게 있었고요. 그 터널을 여기다가 연계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요게 이제 3년 전 거니까 좀 촌스럽더라도 좀 보십시오. 비워를 보시더라도. 저기 락볼트가 보이고 있죠? 실제로 저 셀에 수량하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수량, 원가 여러 가지 멀티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게 사진도 들어가고 도면, 시방서 다. 이게 뭐냐면은 저 셀에다가 그 공정의 수량, 원가 이런 멀티 데이터들을 연동해가지고 요걸 이제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뒷부분 가면 이제 공정표에 의한 시뮬레이션도 돼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저희가 요 당시 때 그걸 느꼈어요. 이것만 되면 사실은 한 방에 수량, 원가 모든 거 다 돼야 되거든요. 이거 그대로 들고 가서 터널 시공 이거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제 실제 데이터가 못 타가지고 안 돼요. 현장에 가면 요거 넘어가요. 저거 들었다가는. 리얼 데이터가 아니라 수량도 틀리고 공사비도 틀리고 공정도 이거 시공해본 사람이 짠 거야? 이래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뭐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은 저걸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요. 저희가 저걸 이제 수정공사 댐에다가 적용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좀 리얼 데이터 타고 좀 하겠죠. 근데 사실 근데 거기도 너무 욕심부리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특화빔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스스로 빔하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얘기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특화빔이라는 게 말이 특화빔이지 그게 빔 해보니까 다 못하고 이렇게 특화해서 해야 되는데 특화하는 것도 힘들어 이 얘기예요. 사실 얘기하면은 견적빔 말이 그랬다가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름대로 저희는 마음대로 해봤죠. 그런데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서 요즘 더 이제 조심스러워져요.
제가 사실은 이제 견적해봐야 돼요. 모델링도 귀신같이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 근데 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게 원유저가 쓸 건지 오유저가 쓸 건지 생각하면은 오유저용이라면 오유저용만큼의 이제 완벽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원유저도 안 되는 퀄리티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개발자들이 울겠죠. 그것을 해놨더니 아니 팀장님 가셔가지고 이렇게 원유저용 프로그램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저렇게 한 게 뭡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를 이제 좀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한계를 느꼈어요. 자동화를 거치지 않고 리얼 데이터 같아주면은 결국엔 저게 필요 없다. 나비스웍에다 시뮬레이션 보여주는 것도 현장에 가서 보여줬더니 처음엔 좀 좋아하다가 나중에 하면은 보여주지도 말래요. 왜냐면 현장하고 하나도 안 맞으니까 수도 없으니까. 똑같은 이게 제가 안 들었어도 남이 얘기하니까 저도 듣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저희는 조심스러워요. 저거는 이제 뒤에 숨겨놨다가 이제 조금 2단계 고도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더 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최종 목표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수량 원가 공정을 일관성 있게 딱 관리해주는 저툴이 똘똘해지면은 진짜 빔을 하는 목적이 딱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 비용 일정 통합 관리라고 시공사가 갖고 있는 개념인데 저도 2년 전에 이제 LH 거 이제 기술 제안 들어갔다가 대림 쪽에 차장님이랑 했던 얘기가 뭐냐면 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맞습니다. 예. 비용 일정 통합 관리 아무리 비용 일정 통합 관리 똘똘한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은 툴이 안 좋아도 된대요. 근데 그 차장님 얘기하신 말로는 내가 현장 가 있을 수는 없잖아 이랬거든요. 그분은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목표신 거예요. 저 개념 자체는 되게 좋은 건데 진짜 말 그대로 터널 데이터가 공정대로만 짜져 있어도 저거 되게 좋거든요. 저거 자체가 이제 시각적으로 4D도 되는 거고 일정 나오면서 수량까지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뭐 설계 데이터 뿐만 아니라 공정, 그 다음에 수량 및 물량까지 다 연동하게 그걸 어떻게 한쪽에서 다 해요? 저희가 그걸 들어가는 이유가 수자공사에서는 저걸로 뭘 원하냐면은 수자공사 발주처 측에서 댐에 대한 거를 저기다 다 집어넣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의 기성 수량이나 기성 금액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계획 공정 대비 실질됐으면 이 정도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거를 요거를 보고서 협업을 하기엔 툴로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설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 특화라는 이름으로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담당자분은 어땠겠어요? 막 이런 걸 원하시거든요. 왜냐면 버튼만 누르면 저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품을 10품인데 얘를 한 5품으로 고치면 실제 현장에 5명 투입했는데 10명으로 나왔어. 5명 해봐. 다 바뀌게끔 하는 걸 원해요. 말은 쉬운데 그걸 어떻게 저기다가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막어요. 그것까지는 감독관이 할 일이 아니니까 그건 너무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이제 저희가 저축점을 찾아가면서 이제 가긴 갈 거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저희 이제 리얼 데이터가 타야죠. 아까 말씀드린 실제 저 댐에 대해서 귀신같이 시공 경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짜주고 우리 그런 거 지원 안 해주면 저거 리얼 데이터 못 한다. 제가 넣을까요? 그러면 이상한 데 또 공정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요. 저 현장에 실제 공정표를 우리가 짜는 게 아니라 요 양식에서 짜시라고. 현장에서 이렇게 칠판에다 짜는 것처럼 공정표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넣어서 짜서 드리겠다. 하다가 문제되는 거 협의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실제로 상하 3교라고 저 국토부 과제를 통해서 실제 현장 가서 사진 찍고 막 저걸 가지고 이제 했던 과제예요. 저는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 현장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과제 중에 저희가 빔으로 저걸 공정 관리했는데 실제 저 도면 가지고 리얼하게 했지만은 저기 있는 것들을 다 제대로 돼서 실제 현장에는 잘 못 써먹었어요. 이미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저게 좀 많이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실제 가상에서 미리 다 해놓고선 지금 터널하고 교량이잖아요. 저는 건축 쪽도 있지만 토목 쪽은 효과 엄청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는 그냥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오물딱조물딱한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다음에 토목은 스케일이 커가지고요. 제가 뭘 이제 또 말씀드렸냐면 터널을 했는데 터널 하나 타입이 장대 터널 같은 경우는 한 2.4km 터널했어요. 터널 하나가 600m 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경우는 이제 약한 타입으로 해서 가요. 근데 수량사출 작업하는 사람이 623을 62m로 나오는 거예요. 그 수량이 타가지고 공사비가 나왔어요. 그걸 뭘로 잡았냐면 빔으로 잡았어요. 여기는 역으로 롤이 뭐였냐면 모델링하고 빔에 나온 물량하고 기존 2D 물량하고 실리성 분석하려 했는데 딴 건 다 5% 안에 들어와요. 어추. 아 이거 2D로 끊어서 기계 곱하나 빔으로 형상하나 비슷비슷하잖아요. 하나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봤더니 수량 역으로 추사 현장에다 전화해서 작조를 줘서 봤더니 거기다가 연장 조사에다 그걸 잘못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타가지고 와가지고 내 그대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현장에 지금 그러고 있단 일부러 줄인 거는 늘리는 게 좀 많이 그냥 줄인 거 뭐가 실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를 발표해가지고 물량 산출 같은 거 받아보면 그러면 여기서 그 빔으로 걸어가지고 산출을 뽑았을 때 물량 같은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차이 납니까? 거기까지는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 아까 그 사례 2개 보셨는데 거기 발주처에서 원하는 거는 어쨌든 기존의 2D 수량 산출사하고 빔큐를 했더니 수량 오차가 얼마큼 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오차가 나는 위에다 보고하기 힘듭니다. 빔을 왜 하냐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걸 구하는 거죠. 저희가 저희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저걸 해보니까 저희 주간에 실제 보니까 그 오류들이 그런 산출 과정에서 오류도 있고 역으로 저희가 잡아서 그걸 보고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실리성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저거 하면서 안 하는 거죠. 빼버린 거예요. 서로 합의했어요. 아까 자동 물량, 연동 물량 지금 7, 80%로 했잖아요. 저 때는 발주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어떻게 100% 나오냐고. 그 당시 에 40, 50%, 저 토목 같은 경우는 모델링이 더더군다나 안 돼요. 건축은 그래도 레빗이 건축 라이브러리 좀 있지만 토목은 다 일반 모델링 라이브러리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정에 40, 50% 겨우 자동 물량, 연동 물량 나와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도 오차 나는데 실리성 분석을 했더니 나중에 이제 연착 평가할 때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 이거 그대로 발표했다가는 빔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수량 산출하는 사람이 수량 오류 잘못 넣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이 과제한 건 아니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이제 수주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이제 그걸 저희가 적산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거 데이터가 얼마 정도 돼야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그걸 빨리 뽑냐면은 그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세금 같은 게 좀 싸요. 그리고 한 몇 년 봄에 아마 공사가 들어간다면 올 겨울에 뭐 한 200톤, 100톤 막 이렇게 땡겨놓거든요. 먼저 돈을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던졌을 때 빔 하는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정확도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도는 모델이 있으면요 정확해요. 근데 모델이 없으면은 어떻게 뽑을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공 현장에 가면은 왜 이해 당사자들이 많잖아요. 발주처 있고 시공사 있고 거기에 설계에 지원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국방부 사업 할 때 있었는데 그때 H건설, 그 다음에 H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저희 RP 쪽 회사가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 쪽 업체 용역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공사는 싫어요. 콘크리트만 이제 콘크리트 물량만 뽑아보자 해서 뽑았었는데 내역서랑 달라요. 다른데 내역서가 높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싫어했겠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델링의 정확도는
저희가 호텔, H2 호텔이라고 저기 하얏트 호텔도 빔 용역을 좀 했는데 거기서 콘크리트 물량을 해봤어요. 근데 되게 차이가 부재별로 하면은 내역서랑 차이가 나요. 근데 콘크리트 자체 그 재료만 놓고 봤을 때 총 물량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모델만 정확하면. 그게 뭐냐면 내역서 뽑을 때도 적산을 예를 들어서 벽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느냐, 기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느냐, 예를 들어서 보는 슬라브를 포함하냐 안 하냐, 요런 게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델링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델링도 여기 이 슬라브부터 저기 상층 슬라브까지 기둥을 박느냐 아니면은 여기와 사이에 박느냐,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아이템별로 구조 기둥이면 기둥, 벽체면 벽체, 바닥이면 바닥별로는 차이가 나요. 근데 합치면은 그냥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토탈로 따지면. 네, 토탈로 따지면. 그러니까 모델링만 있으면 물량은 정확하게 뽑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왜 철근 같은 거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의 문제, 가성비라고 했잖아요. 가성비. 인력을 예를 들어서 그쪽 철근 모델링 하는데 투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일 하느라고 그쪽을 포기하는 거죠. 하면 해요. 하면 하는데 효율 문제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 철분 물량이 있어요. 어디 월은 얼마. 네. 근데 우리는 그냥 평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차이가 그거 적산하고 맞춰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못 가져가 결과는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중공 딱 끝나고 물량 딱 뽑아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시공하는 방법도 여러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크게 오류는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철근 물량 얼마 그러면 이것은 일본 정치 때부터 일본 놈들이 하던 그런 방식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적산을 한번 해가지고 걔네들이 비행으로 이제 뽑았다고 그러더라고 철근을.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못 썼는데 내가 한번 오늘 가가지고. 그러니까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설계를 위한 일반적인 BIM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전히 진짜 상세용 모델링 툴도 있어요. 오토데스크, 뭐 스트럭처럴 디테일링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플랜이라고 해서 저쪽 유럽 쪽에서 쓰이는 또 철근 모델링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왜 접합부라든지 그런 철근 이음이라든지 그런 잡철근이라고 하네. 예, 샵도면까지 다 되는 3D 모델링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쓰면 정확하게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시공하는 업체한테 필요한 도구가 그런 올플랜 같은 거고, 예를 들어서 철골이다라고 하면 테클라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접합부부터 접합부 상세까지 라이브러리를 다 갖고 움직이는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워낙에 많아서 오늘 보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물 올리는데 뭐 혼자서 뚝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많이 거치잖아요, 손을. 많은 회원이 필요 없죠. 네. BIM 큐에 아까 말했던 철근 이런 특화된 그 내용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같이 할 수가 있는 철근 프로그램, 기존의 철근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자동이 연동을 되는 건 없고요, 현재로는. 그러면 아까 별도로 이제 그 내역 항목에다가 수동 물량 항목을 직접 티인해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빔큐는 제가 보기에는 빔 모델이 일단 잘 갖춰져 있으면은 여기다가 꽂으면 물량이랑 수량을 쭉 빨아들여서 저쪽 공사비까지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빔큐 자체에 있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어떤 모델링 도구냐, 그거를 추가적으로 개발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철근 프로그램이랑 이 프로그램을 연결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쭉 가는 거죠. 근데 모델링 쪽에 이제 일이라 이거죠. 그거는 예, 모델링이 내역을 위해서 제대로 잘 작성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지, 빔큐 안에 그 내용이 있냐 없냐, 그 시스템 그 순서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모델의 정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한 이제 유저 관점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위로 보기 시작하면은 갖출 게 너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IFC 고려 안 했겠습니까? 내 레빗 말고 레빗을 한 이유가 저는 이제 IFC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다 보니까 또 과제로 BO도 만들다 보니까 아까 그 밑에 보셨던 거 있잖아요. 그 퀄리티가 그렇게 나온 이유가 과제 롤 중에 하나가 IFC BO 개발이 있어가지고 어찌중 결과를 만들어서 거다 넣는 거예요. 퀄리티가 지금은 많이 좋았지만 그 당시 때 그것만 해도 억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계를 좀 느껴가지고 이건 아니고 차라리 이제 유저들이 확보되어 있는 툴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먼저 이렇게 자동화되어 가서 유저들이 원하는 저희는 토목이다 보니까 토목 엔지니어 회사 가면은 당연히 또 11.3D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11.3D로 설계한 거는 수량 자동으로 연동 안 되나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토공 수량이잖아요. 근데 토공 수량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거 하나만 뽑기 위해서 또 애드온을 개발한다? 솔루션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레빗은 그래도 유저들이 확보되어 있는 범용 툴을 개념으로 쓰고 있으니까. 올플랜도 만약에 써서 이제 철근 수량이 하고 이제 활용이 이루어진다. 그럼 저희는 하기 싫어도 하겠죠. 왜? 올플랜을 모델링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레빗에 비하면 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사장님은 심지어 11.3D 애드온이 아니라 11.3D 프로그램을 거의 떡시루 개념으로 솔리드 개념에 절성도 수량 구해주는 지형하고 그 도로 설계도를 만들려고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레빗에서 일단은 지형이 서피스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지형 툴도 개발은 했어요. 근데 레빗의 애드온으로 된다. 지형도 떡시루 개념으로 구조물하고 같이 연동돼서 절성도량 11에서 할 거 여기서 해버리는 거죠. 구조물도 원래 뽑고 토목량도 뽑아주면 토목에서는 이만큼 이제 효용성이 좀 있겠죠. 근데 그건 저희 생각이고 견적빈 관점에서요. 그죠? 디자인 생각하면 또 못 쓰겠죠. 원래 사실 이거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여기 이제 학기 때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요. 사실 이제 토목의 라이브러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런 교각을 하나 토목에서는 아시겠지만은 건축은 재료 개념의 자동 물량 이렇게 하지만은 토목은 일식 개념의 수량들이 꽤나 많거든요. 이렇게 교각 하나에 대해서 퉁쳐가지고 만약에 저게 창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 하나 딱 일식으로 해놓으면 그 안에 나머지 수량도 저희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통해서 저 교각을 높이를 빔에서 바꿔주면은 바뀐 수량대로 공사를 타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를 이제 작년 학회 때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요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텍이라는 데는